4월 총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주요 화두로 지금 내세우고 있죠. 현 정권의 요직을 거친 이른바 MB맨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를 심판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시의 광남으로 비유되는 광주광역시 서구갑에 도전장을 던진 정용화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화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용화입니다. 예, 정용화 예비후보께서는 지난 18대 총선 그리고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옛 한나라당 후보 출마를 했었는데 당을 탈당하고 이번에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는 이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에 실망하고 또 불만이 쌓이고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게 지역의 정서입니다. 예. 더구나 또 이렇게 가다가는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지역민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변해서 정말로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4년간 우리 지역에서 무조건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점차 지역은 피폐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정말로 또 우리 또 광주는 그래도 어떤 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상실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예. 이걸 좀 잘 대변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옛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어냈는데, 저 당시에 그 표심, 이번에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더 외연이 넓어진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표심이 이번 총선까지 이어질 걸로 기대하십니까? 2년 전에 우리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 제가 한나라당 후보로 한 15% 가까운 표를 올렸는데요. 네. 당시의 표는 실제로 당의 표는 한 8% 정도 됐고, 그 외에 저 개인을 보고 주는 표가 한 6% 정도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옷을 잘못 입었다, 아깝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탈당을 한 이후에 정말 잘했다. 그동안 당임 이어서라도 못 찍었는데, 예. 이제 자신있게 찍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 설 전에 탈당 직후 여론조사가 한 23%까지 올라가서, 예. 그때 1위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많은 탄력을 받아서 아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아졌을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옛 한나라당 탈당을 이제 지난달에 탈당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는 호남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인사 편중 문제점, 이런 것도 지적하셨는데, 이 탈당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변하고 있는데, 예. 한나라당은 우리 광주를 품어 안을 의지와 비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난 2번 선거를 제가 자청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지 알면서도 출마를 한 이유는 광주와 한나라당을 소통시키는 것이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한국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저는 그동안 2번의 비상대책위원을 하면서 호남을 품어 안을 대책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조차도 호남의 포용 대책을 제안하고자 면담 신청도 하고 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총선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논의했습니다만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이 석패율제도 이것이 이제 이 정당의 지역색이 강하게 나타내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좀 도입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다면 이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제 1순위가 되겠죠. 예. 실제로 그 탈당을 고민할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석패율제가 곧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사실 어떤 당선만을 목표로 했다면 4년 전에, 2년 전에 광주에 아예 출마할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뛰고 있고요. 또는 저는 실제로 제가 혜택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석패율 제도나 또는 중대선거구조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이것을 영호남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하자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호남에만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영호남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당이 제2당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3배 이상 차이가 난달지 이런 지역 격차가 큰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되겠죠. 예, 예. 어쨌든 지금 여야 간의 합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그 야당 가운데서도 일부 야당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중앙당 지원 없이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무소속 후보들 간의 연대라든지 이런 전략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무소속이 많이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이유는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은 다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고 있겠습니다만 아마 공천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정말 전국적으로 좋은 인물들이 무소속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큰 정치 개편, 새로운 틀 짜기가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한 20명 정도라도 무소속 연대, 정말로 어떤 당선이 유력하고 또 동시에 어떤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능력과 비전이 있는 분들과 함께 무소속 연대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다른 정치 세력들과의 연합, 그러니까 박세일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이제 중도 신당이라고 하죠. 국민 생각을 창당을 하는데 이런 그 보수 세력과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박세일 신당 측에서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도 광주에까지 왔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네. 우리 광주 민심은 아직 신당보다는 무소속이 대세이고 예. 또 실제로 지역민들의 그 열망을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더 해야 됩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우리 그 지방선거에서는요, 제가 있는 이 서구에서는 무소속을 2번 연속 당선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광주 전남에서도 기존의 민주당 일당 체제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 바람이 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옛 친정이죠.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입니다만은 그 쇄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혁에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도 물론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새누리당의 쇄신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한나라당의 쇄신과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만 예를 들면요. 한나라당은 지금 20여 년 동안 호남에 국회의원 하나 배출 못하고 피가 안 통하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불구정당입니다. 예. 호남에 대한 소통의 노력이 없이 무슨 소통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해도 무시하고 그런 노력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점점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지금 박 위원장 중심으로 점점 굳혀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점점 폐쇄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진행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그 비상대책위원 일부는 그러니까 이 현 정권의 실세들, 현 정부에서 이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용퇴, 총선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탈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저는 소통과 통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정치를 해야죠. 예. 마이너스 정치를 해서는 그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인기가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털어내고 배제하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네. 이게 한 단적인 예가 지금 한나라당이 그동안 호남이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포기하고 배제를 했거든요. 예. 그 결과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점점 쪼그라들고죠. 저는 아마도 이번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은 거의 영남당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예. 그것은 그동안에 계속 그런 소통과 통합의 노력을 안 하고 안일하게 그냥 인기 없으면 털어내고 쉬운 데만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 탈당론에 대해서는요. 예. 이것은 2008년 4월 당시에 18대 총선 때는 대개 MB 바람으로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인기가 없어서 또 털어낸다고 하면은 지난 5년 전에 민주당,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거하고서 무슨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탈당론이라든지 실세 용태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뭔가. 예. 이건 정말 점점 통합에 내고 이렇게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근데 정영화 예비 후보도 이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을 하셨는데 현 정권의 공과 과를 짧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 너무 실무 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떤 소통과 통합, 어떤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의 실패라면 사실 민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여의도 또 국회 이런 정치권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 지역 민심, 현 정치권, 정치 세력, 정당들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파악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쇄신이다, 통합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정말 집권만을 위해서 인기 정책을 쏟아내고 또 무책임하고 어떤 패거리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별 차이가 없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세계와 미래라는 어떤 시공간의 좌표 속에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국가 경영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데서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지금 상당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민들이 지금 거의 폭발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가 그런 정치인들이 가려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이제 호남, 특정 지역을 자꾸 거론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호남 지역의 물갈이라는 단어도 자꾸 이제 들리는데 박상천 의원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고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갈이보다 중요한 것은요,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 일당 체제에서 아무리 사람을 바뀌어본들 호남의 정치는 없습니다. 예. 점점 온실 속에서 이렇게 쉽게 당선되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도 없고요. 예. 점점 시민들에게 오만해지고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를 보십시오. 호남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리더십을 키우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호남의 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호남의 정치를 진정으로 살리려면 정말 민주당 일당이 아닌 다른 후보들을 당선시켜서 예.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민주통합당 내에서 이제 공천 기준과 원칙을 놓고도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5%를 여성에게 공천을 할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남성 후보들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광주 서구갑도 여성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낙하산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런 전략 공천에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가지고 어떤 여성 후보가 등록을 했어요. 예. 저는 여성이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선거 2달 앞두고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식으로 와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는 옛날처럼 민주당 옷만 입으면 무조건 당선해준다. 이건 대단히 오만한 생각이고요. 예.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닌가. 정말 그동안 2번이나 무소속으로 당선시킨 소금인들은 더구나 이런 위대한 소금인들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정체성과 개혁성 이런 것이 이제 공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당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치는 저는 참 매력이 있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점점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개혁성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평가가 된다고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